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이문환입니다. 이 수업은 디자인과 진로,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디자인의 스펙트럼과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저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예시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지 혹은 학교, 대학교 생활 아니면 디자인 공부하기 등등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말해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4가지 정도의 꼭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디자이너로서의 취미, 습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교수님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1, 2학년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디자이너로서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이런 취미와 습관을 들이면 아이디어도 나중에 잘 떠오르고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좋아하거나 혹은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혹은 디자인이 잘 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 중에 좀 인상 깊게 봤던 사례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한두 가지 생각만 떠오르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누구든지 다 아는 뭐 그런 제품이나 디자이너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예전에 혁오라는 밴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네이버 뮤직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다가 혁오라는 뮤지션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그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혁오 음악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이 뮤지션들이, 이 밴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무한도전에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나만 아는 밴드였는데 하는 아쉬움도 당연히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소년이라는 밴드를 좋아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한도전에 나오게 돼서 이 새소년이라는 밴드를 알게 되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은 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들이 다 아는 거 말고 나만 알고 왠지 나를 위해서만 음악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아는 디자이너가 꼭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특징을 반영하고 나의 좋고 싫음을 잘 알 수 있는 나의 특징을 그리고 나의 개성을 반영해주는 롤모델로서의 디자이너 혹은 그런 것과 관련된 디자인 사례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 저는 융합 디자인 학과 학생들한테 UX적인 면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 저도 산업 디자인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제품 디자이너들을 되게 많이 동경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분은 오키사토라는 디자이너고요. 일본의 스튜디오 중에 넨도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님, 그리고 대표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일반적으로 디자인만 배운 사람은 아니고 공학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디자인 작품을 어디서 월간 디자인 같은 잡지에서 우연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심지어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자를 볼까요? 이게 정말 매력적이고 참신하다고 느꼈던 사례입니다. 뭐가 특이하고 뭐가 좋은 자인가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겠지만 자로 줄 긋고 그런 거 많이 해봤죠. 거리를 재거나 그럴 때요. 이 자 눈금은 보통 이런 색깔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이 검은색 줄로 다 쓰여져 있고 흰색 바탕의 종이에서는 잘 보입니다. 근데 이 눈금이 검은색 배경에서 보려면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 디자이너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한쪽 부분은 까만색 색깔로 눈금을 표시를 했죠. 숫자까지요. 그리고 반대편은 그와 대비되는 흰색 계열로 눈금과 숫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경이 어둡건 배경이 밝건 이 자로는 눈금과 글자를 읽기가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이 솔루션도 그다지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뭔가 연필깎이 같이 생긴 것이 있고요. 여기 연필처럼 보이는 색연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제품은 다름 아닌 초콜릿과 초콜릿을 갈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패키지입니다. 평상시에 초콜릿을 갈아 먹을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푸딩이나 아니면 케이크 위에 초콜릿을 갈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라떼, 초코라떼 같은데 이렇게 초콜릿을 갈아서 올리고 싶을 거예요. 이 패키지는 초콜릿 자체를 연필 모양으로 하고 연필깎이도 같이 제공을 해주어서 마치 그 연필을 깎는 듯한 느낌을 초콜릿을 먹을 때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유머러스한 면도 있지만 또한 초콜릿을 저렇게 쉽게 깎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성 면에서도 편리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이 사례는 바나나 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분이 만든 패키지입니다. 보통 마트에서 바나나 같은 걸 사다 보면은 이게 원산지가 어디고 브랜드가 뭔지 뭐 태그를 붙여 놓거나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이 만든 이 스티커는 마치 이 스티커가 바나나 껍데기의 모양처럼 애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바나나의 저 모양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를 떼어내게 되면 그 안쪽에 정보가 숨어 있을 텐데 이 스티커의 정보를 떼어보는 것 자체도 되게 재미있는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일까요? 딱 봐도 젓가락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젓가락을 쓸 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정도에는 도시락을 쌌던 기억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 통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분명히 잊어버리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잊어버려서 혼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젓가락은 젓가락의 두 짝이 한 몸으로 다시 합쳐질 수도 있고 두 개로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그냥 왜 짜장면 시켰을 때 오는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진 형태로 쪼개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매우 세심한 이 곡선의 형태로 쪼개질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를 젓가락이 없어지고 보관하기 어렵다는 그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딱히 더 불편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미적인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디퓨저의 패키지를 다시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디퓨저에 보통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삐죽삐죽 어떤 나무들을 꽂아 놓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나무를 꽂아 놓지 않고 그 향을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천과 그것을 이렇게 리본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본에 따라서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존에 나무를 꽂아 놓는 형태에 비해서 재밌기도 하고 형태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 저렴했지 더 비싸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는 제가 제품 디자이너들의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최근에 자주자주 제가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싶은 디자이너입니다. 구글에서 UX 엔지니어라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디자이너인데 코드도 잘 짤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김종민이란 분인데 저도 여기저기서 인터뷰 글이라던가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서 알게 된 분이에요. 밑에 건 제가 찾은 기사고 여기 위에 거는 이분 블로그입니다. 여기가 이분 홈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 소개도 잘 나와 있고요. 구글에서 UX 엔지니어 하고 있고 어디서 뭐 공부했다 그런 것도 나오고요. 인터뷰 내용도 스스로 올려놓으셨고 작업물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를 인식해서 3차원의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니까 심심해서 만들어 본 그런 결과물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스스로 실력을 가다듬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런 디자이너들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뭘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고서 웹 개발과 관련된 언어를 배우고 싶어졌고 뭐 자바스크립트, CSS, HTML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머터리얼 디자인과 관련된 스타일을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던 예시라고 합니다. 아직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뭐 만드는지 모르겠고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컴퓨터 언어를 좀 더 잘 배우면 생각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많이 찾아보고 나만 좋아하는 나만의 디자이너가 없는지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스튜디오 낸도 소개해드렸고 최근에는 이 김종민이라는 분을 그냥 여기저기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작업물들을 항상 보고 있고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나만이 알고 있고 나의 흥미와 매우 밀접한 그런 분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의 매우 중요한 취미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 사례, 그리고 그런 것을 했던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 등등을 찾아보는 거죠. 제가 2005년도에 디자인이란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례를 찾아보고 수집하는 거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사례를 잘 소개해주는 매체들을 자주자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월간 디자인이란 잡지를 구독해서 보진 않았지만 서점에 가서 많이 보곤 했어요. 최근에는 월간 디자인이란 이 잡지가 인쇄물로 잘 발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서점에 가도요. 그렇지만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월간 디자인과 관련된 기사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데를 마치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듯 네이버에서 스포츠 기사, 연예 기사 보듯 자주자주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정글이란 곳도 마찬가지로 디자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던가 새로운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니까 여기 많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가늠해보기 매우 좋은 사례인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그래픽 디자인, 영상, 제품, UI, UX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올려놓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들어가서 한 학생의 작품을 이렇게 봤어요. 정리도 정말 잘했고요.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알아보기 좋게 정리도 했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는 컨텐츠 자체도 매우 실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적어도 여기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수준만큼 도달할 수 있어야지 4학년 때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동도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노트폴리오 들어가 보고 영감도 받으면서 자극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거진 B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라기보다는 이것도 잡지예요, 사실은. 매거진 B라는 잡지는 다양한 브랜드를 다루고 그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 같은 거를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이런 거 사보기도 했고 저는 챔피언스 리그를 좋아하니까 이 챔피언스 리그 편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잡지를 직접 사보기 어렵다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이 기사글을 간략하게나마 짤막하게나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매거진 B 홈페이지이고요. 여기 매거진 B는 브랜드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잡지이고요. 최근에 유튜브라는 편도 있었네요. 뭐 몽블랑, G샵,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이지만 블루버트 커피, DJI 등등등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브랜드들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재밌고요.
매거진 F는 뭐 참고로 음식과 관련된 거 있다고 하고요. 잡스는 직업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잡지를. 그래서 뭐 건축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B캐스트라고 있는 거 저 예전에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팟캐스트 형태로 이 각각의 편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방송이 있어요. 글도 읽어줘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약간 졸립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많이 즐겨 듣는 편이에요. 운전할 때도 많이 듣고 아니면 이동할 때도 들으면은 뭐 이 발뮤다라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 편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다음은 또다시 웹사이트인데 해외 웹사이트예요. 코어77 디자인 붐은 이 위에 두 개는 해외 디자인 사례들을 비교적 빠르고 재밌는 것들을 잘 추려서 올려주는 사이트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정글, 월간 디자인의 외국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얀코 디자인은 학생들의 특히 제품 디자인 관련된 사례들이 많은데 졸업 전시 수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컨셉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세 개 많이 보면서 글을 이해 못하더라도 사진을 많이 보고 사진이라도 많이 보면서 그게 무엇일지 한번 예측이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사이트는 창업과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저도 창업을 해본 사례도 없지만 이 두 개를 보면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매우 많이 올려줘요. 스타트업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산업 구조가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디고 그 회사는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지 등등을 가늠해 보기 좋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찾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책이랑 웹사이트 이외에 전시회를 많이 가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술 전시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디자인 관련된 전시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시회에 굳이 가기 어렵다면 한 가지 제가 해주고 싶은 팁은 백화점이라도 가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가전제품 파는 곳 그런 데 가서 사진 않더라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은 그런 멋있는 제품들에 어, 사로잡혀서 본인의 디자인 감각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디자인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이런 제품 파는 코너들 아니면 가전제품, 삼성, LG 제품들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많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많이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이유. 앞서처럼 저는 롤모델을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혁신적인 토스터기를 디자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적인 토스터기를 알려면 먼저 기존에 있는 토스터기들을 조사를 해보겠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하고 그것을 조사를 하기 전에도 이미 많이 알고 있으면 이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는데 매우 수월할 거예요. 어떤 게 매우 좋고 어떤 게 나쁜 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비교 대상을 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본인만의 평가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 혼자 찾아본 적 있나요? 이 제품. 이것은 발뮤다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토스터기예요.
여기 링크 올려놨으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들어가 보세요. 이 발뮤다라는 회사는 이 제품 디자인이 매우 깔끔하기도 하고 사용자에게 매우 필요로 한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스터의 경우에는 원리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빵을 이렇게 굽거나 데웠을 때 매우 촉촉한 상태로 그것들을 요리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기능적인 면 이외에도 이 디자인의 스타일만으로도 참고가 매우 많이 되는 사례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생각을 해보자면 새로운 화장품을 디자인해주세요 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라면은 화장품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찾아보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러쉬라는 브랜드에서는 화장품 혹은 비누, 입욕제 같은 것들을 매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특징이 있고 친환경적임을 더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제품 자체를 마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얘네랑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랑 차별화된 어떤 화장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시는 이 패키지입니다. 바나나, 딸기, 키위 맛이란 것을 누가 봐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오토 호카자와라는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예시이고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패키지를 보면은 이것도 매우 재미도 있고 사용자한테 정보를 매우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배울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해서 아까 의뢰를 아까 화장품 패키지, 화장품을 디자인해달라는 그 의뢰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많이 찾아보고 다 어딘가 수집을 해두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가 제가 그냥 저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런 아까 그 사례들을 보고서 재밌다 싶으면 다 여기다 스크랩을 해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저는 나중에 찾아보면 그 생각들이 나중에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제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 페이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뭐 제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앱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